올해부터, 작년부터 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교차 지원에 대한 얘기예요. 실제로 저희가 사관학교에서 인문계가 몇 명이 지원했고 자연계 몇 명이 지원했고 이 중에서 뭐 미적 선택한 애 혹은 확통을 선택한 애가 몇 명인지 이런 통계를 전혀 발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1차 시험 끝나고 뭐 가채점 하는 것들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좀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 작년부터 조금 두드러지게 보이는 현상이 문과에서 확통이 아닌 미적을 선택해서 합격한 친구들의 비율이 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즉 교차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입시 전략 요소로서 학생들에게 좀 자리매김하고 있고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작년부터 조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차 지원이 좀 많아지는 것들이 결국에는 나의 합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가 문과든 이과든 이과에서 잘하는 친구가 얼마나 들어오는지가 이과 그 친구 자신의 합불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문과에 있는 나의 합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를 잘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나 내가 이과생인데 지금 성적이 좀 간당간당해서 문과로의 전향을 고려하고 있다면 몇 가지 요인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탐구 선택에 있어서 올해부터는 거의 모든 대학이, 거의 작년부터 그렇죠. 탐구까지, 즉 사탐을 선택한 친구가 이과로 쓸 수 있게까지 전체를 거의 다 뚫어놨어요. 하지만 사관학교만큼은 아직도 문과는 사탐, 이과는 과탐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올해 해사는 지금 요강이 나와서 확인됐지만 나머지 대학들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과탐 고정일 것이다. 내가 사탐 런도 할 수 있는데 이과는 사과는 과탐 고정이야. 즉 내가 문과로 옮겨간다면 관계없지만 이과에 남아있는다면 무조건 탐구를 과탐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좀 있죠. 하지만 내가 이과에 남아있는다고 해서 종합선발에서의 탐구의 반영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에요. 전체 점수 1000점 만점 중에 한 70점 내지 100점 정도, 한 많으면 100점까지는 아니고 한 87점 정도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다 같이 공이 탐구 공부를 못했어요. 사실은 1차 시험까지는 국영수만 주로 하다 보니까 탐구의 평균 성적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3등급 평균 나와주거나 3, 4가 섞이는 정도가 나와도 해사에 합격하는 친구들을 이과에서 볼 수 있다. 즉 내가 이과에 남아있는다 할지라도 탐구 부담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과에 남아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1차 끝나고 나서 사탐이 쉬우니까 옮겨갈까? 그게 아니라 점수 낮아도 좀 붙을 수 있다 라고 하면 과탐을 할 수도 있죠. 수학 선택에 있어서 내가 미적을 못해서 이과에 있는데 미적은 도저히 못해, 그럼 확통으로 바꿔야겠지만 실제로 합격하는 친구들은 미적을 남겨둔 채로 문과에 옮겨온 경우가 합격률이 높다. 왜냐하면 수능과 똑같이 미적을 선택했을 때는 확통에 대비해서 표점상에 이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즉 똑같은 개수를 맞췄다고 했을 때 내가 표점으로 뭐 4점이든 5점이든 더 먹어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교차 지원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탐구는 남겨둬도 좋다, 과탐으로 남겨둬도 좋으나 수학은 옮겨가든 남겨가든 크게 상관이 없으나 수학은 이왕이면 미적을 들고 가는 것들이 내가 표점상에서 유리할 수 있다. 동일한 1차 점수의 어떤 점수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환산 점수는 크게 받기 때문에 그 환산 점수 1, 2점 안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구조상. 그러니까 유리한 점을 좀 얻을 수 있다. 그 밖에 인문과 자연계의 1차 시험 컷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는데, 작년에 교차 지원이 조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문계의 1차 시험 컷이 자연계보다 좀 낮다. 10점 정도는 좀 낮다. 그럼 옮겨가는 게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교차 지원이 느는 게 추세라고 하면 작년에 늘었고 올해도 늘 것이다. 올해는 이제 탐구까지 일선학교에서 다 뚫렸으니까 친구들이 사관학교를 쓰는 친구들도 그런 교차 지원에 대한 생각들이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 교차 지원이 올해 좀 는다라고 하면 그 격차가 좀 줄 수는 있겠다. 그럼 그게 인문계가 자연계를 넘어설 만큼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거는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연계의
뽑는 인원수가 좀 더 많은 것도 있거니와 거기에 좋은 자원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래서 교차 지원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작년만큼의 효과는 없다 할지라도 일정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미적을 들고 옮겨간다면. 그렇죠? 탐구는 크게 상관없이. 탐구는 나중에 1차 시험 끝나고 바꿔도 좋고 안 바꿔도 좋고. 자, 그 밖에 또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개인의 전공 관련 적합성이에요. 내가 자연계 친구인데 인문계로 전형을 하게 되면 우리 인문계 대학도 이제 사관학교도 일종의 대학이니까 거기서 전공이나 이런 것들 하게 마련인데 내가 문과 공부나 이과 공부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나는 꼭 공대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나의 대학에서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라고 하면 단순히 1차 통과하는 거 이상으로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거기서는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나중에 임관할 땐 똑같아요. 하지만 내가 어떤 걸 전공하는가에 따라서 또 길이 좀 달라질 수는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탐구 선택은 내가 문과에 남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려야 하든 아니면 과탐을 선택하면서 조금 낮은 성적으로 유지를 하든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수학은 미적을 들고 가는 게 확실히 유리하다. 그리고 교차 지원은 계속 느는 상태이니까 작년만큼의 어떤 컷 사이에 유의미함은 없을 수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유리할 수는 있다. 그렇죠? 확 몰려서 입시라는 건 모르니까 그렇죠? 확 몰려가지고 문과가 높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원할 때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회사 인문계 올해 더 빡세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경쟁률에서 혹은 경쟁에서 치열함이 좀 생길 것 같아요.